당신, 정말 도연 씨 맞나요? 17년 만에. 서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5천만 원 빚만 남기고 사라진 당신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요? 17년 전 하루아침에 사라진 남편이 말기 폐암 판정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홀로 아이를 키운 52세 아내와 아버지 얼굴도 기억 못하는 20살 아들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었죠. 하지만 그날 밝혀진 진실은 가족 모두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행복한 장여사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남포동 신호등 앞 10월 석양이 을숙도 갈대밭 너머로 붉게 물들어가던 저녁 6시경이었어요. 찬바람이 불어와 코끝을 시리게 했습니다. 도연은 설계 도면이 담긴 낡은 가죽 가방을 어깨에 메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어요. 오늘도 창원 조선소에서 12시간 용접 일을 마치고 부산행 시외버스를 타고 온 길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아들 지훈의 뒷모습이라도 보려고 대학교 근처까지 오곤 했거든요. 물론 멀찍이서 지켜볼 뿐이었지만요. 그때 맞은편 인도에서 걸어오는 한 여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검은색 롱코트를 입고 작은 핸드백을 들고 있는 그 여인은 걸음걸이부터 남달랐습니다. 똑똑 하이힐 소리가 도연의 귀에 선명하게 들려왔거든요. 설마 도연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그 여인이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보는 순간 도연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흰 얼굴에 살짝 파마를 한 어깨 길이 머리카락, 또렷한 쌍꺼풀과 오똑한 코.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거든요. 바로 그의 아내 서영이었습니다. 서영도 도연을 알아보았어요. 두 사람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주변의 차 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림, 심지어 바람 소리까지 모두 사라진 듯 했죠. 오직 서로의 심장 소리만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17년 전 그 차가운 12월 밤, 도연이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서던 그 마지막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여보, 정말 당신인가요? 서영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어요. 떨리는 음성이었습니다. 도연은 입을 열려 했지만 목이 메어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 순간을 17년간 상상해봤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저 눈물만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주변으로 퇴근하는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니고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서로의 얼굴만이 전부였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다시 빨간불로 바뀌는 것도 모를 정도였죠. 도연은 서영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예전보다 야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눈가에 깊어진 주름이 보였어요. 17년간 얼마나 고생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나 때문에 저렇게 늙었구나. 죄책감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서영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젊은 시절의 밝은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삶의 무게를 견뎌낸 여인만의 단단함이 느껴졌어요. 서영아, 미안해. 간신히 나온 도연의 첫마디였습니다. 17년 만에 아내에게 건네는 말이 사과였다니 얼마나 한심한 남편인지 스스로 깨달았어요. 서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인지 그리움인지 서러움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긴 눈물이었죠. 지훈이는 어떻게 지내? 지금 대학교 4학년이에요. 장학금 받으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서영의 대답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아내의 입에서 직접 듣는 아들 이야기는 남달랐습니다. 그 애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제대로 기억 못해요. 어쩌면 그게 다행일지도 모르지만 서영의 말에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반박할 자격이 없었거든요. 두 사람 사이로 저녁 바람이 불어왔어요. 부산 앞바다에서 불어오는 짠내 섞인 바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자갈치 시장을 걸으며 이 바람을 맞곤 했는데 이제는 17년이라는 거리를 사이에 두고 서 있었죠. 당신, 많이 야위셨네요. 서영이 도연의 모습을 보며 말했어요. 실제로 도연은 17년 전보다 20kg은 빠진 것 같았습니다. 용접일로 까맣게 탄 피부와 깊게 패인 볼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서영아, 나 말하지 마세요.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한들 달라질 게 있겠어요. 서영이 도연의 말을 막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있었습니다. 17년간 쌓인 원망과 그리움이 동시에 밀려오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멈춘 것 같던 그 순간 도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동시에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서영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지훈이에게도. 오늘은 안 돼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서영이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어요. 17년 만의 재회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럼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도연의 간절한 물음에 서영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모든 것을 듣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17년간 쌓아온 일상이 무너질까 봐서요. 일주일 후, 토요일 오후 2시에 용두산 공원에서 만나요.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는 급히 돌아섰어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거든요. 도연은 서영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작아져가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7년간 품어온 그리움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 세 가족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젊은 시절 도연은 부산 조선소에서 일하는 유능한 기술자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는 성실한 가장이었죠. 서영과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들 지훈까지 태어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운명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병원비만 매달 200만 원씩 나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마저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하셨죠. 도연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병들어서.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도연은 부모님 앞에서 당당히 말했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어요.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결국 그는 동료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1,000만 원, 2천만 원.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그러던 중 조선소 경영이 악화되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15년간 다닌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짐을 싸야 했죠. 여보,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서영은 남편을 위로했지만 도연의 마음은 이미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실업급여조차 빚 독촉에 모두 사라졌거든요. 매일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지옥 같았어요. 도연 씨,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이자라도 내세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고개 숙여 사과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도 초라했습니다. 한때는 당당했던 가장이 이제는 빚쟁이로 전락한 거예요.
집에서는 아내와 어린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도연은 차마 집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혼자 바닷가에 앉아 생각했어요. 내가 있어서 가족이 더 고생하는 건 아닐까? 잘못된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3살 지훈의 질문에 서영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남편 도연이 집을 나간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거든요. 처음에는 며칠 후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만 커져갔죠. 통장에 남은 돈은 고작 10만 원. 아이 분유값조차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서영은 동네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지훈을 등에 업고 일하는 날이 많았죠. 서영 씨,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이웃들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밤이 되면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남편에 대한 원망과 걱정이 교차하며 잠들 수 없는 밤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몇 달 후 서영은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했어요. 낮에는 어르신들을 돌보고 밤에는 봉투 붙이는 부업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손끝이 터져서 피가 날 때도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거든요. 지훈아, 엄마가 늦게 들어가도 혼자 잘 잘 수 있지? 네, 엄마. 저 혼자서도 잘해요. 어린 지훈의 의젓한 모습을 볼 때마다 서영의 마음은 미어졌습니다. 이 나이에 벌써 어른스러워져야 하는 아이가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아들 앞에서만은 절대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신 아이가 잠든 후 혼자 창가에 앉아 목 놓아 울곤 했어요. 달빛 아래서 흘린 눈물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17년이 흐르는 동안 서영은 한 번도 재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도연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배신감도 컸습니다. 지우는 학교 운동회가 가장 싫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아빠와 함께 달리기를 하는데 자신만 혼자였거든요. 엄마 서영이 와주기는 했지만 아빠의 빈자리는 너무도 컸습니다. 지훈아, 내 아빠는 어디 계시니? 친구들의 질문에 지훈은 늘 같은 대답을 했어요. 우리 아빠는 외국에서 일하세요. 거짓말이었지만 그렇게라도 말해야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아빠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엄마도 말해주지 않았고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지훈의 마음속 상처는 더욱 깊어졌어요. 사춘기가 되면서 아빠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분노가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아빠가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 지훈아, 엄마도 모른다. 서영의 대답에 지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빠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나는 절대 아빠처럼 되지 않겠다. 고등학교 졸업 후 지훈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엄마의 고생을 덜어주고 싶어서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어요. 성적도 우수했고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어요. 특히 아버지가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면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리움과 원망이 동시에 밀려오는 거예요. 지훈아, 아빠 얘기는 하지 말자. 엄마의 말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궁금해 죽을 것 같았어요. 도대체 우리 아빠는 왜 떠났을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싫었을까? 대학 4학년이 되어서야 지훈은 결심했습니다. 아빠를 찾아보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17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사람이 지훈을 찾아왔습니다. 지훈아, 잠깐 나와 볼래? 부산대학교 도서관 3층에서 토익 공부를 하고 있던 지훈에게
한 중년 남성이 말을 걸었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어딘지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 누구세요? 지우는 경계심을 가지며 물었어요. 요즘 대학가에는 사기꾼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나는 최강수야. 내 아버지 도연과 같이 일했던 사람이다. 그 순간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20년 만에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만난 것이 처음이었거든요.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떨려서 책상 위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아, 아버지를 아세요? 그럼 현대중공업에서 15년 동안 같이 일했는데 모를 수가 있나? 광수는 지훈을 근처 커피숍으로 데려갔어요. 을숙도가 내려다 보이는 창가 자리에 앉으면서 지훈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버지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살아계세요? 간절한 질문에 광수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훈아, 내가 지금까지 받은 장학금, 사실은 내 아버지가 보낸 거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지훈은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실력으로 받은 성적 우수 장학금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보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매 학기마다 300만 원씩 내 아버지가 학교 후원의 명목으로 보냈어. 조건은 딱 하나, 절대 내가 알면 안 된다는 것이었지. 광수의 설명에 지훈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4년 동안 받은 장학금이 총 2,400만 원. 그 돈이 모두 아버지가 보낸 거였다니요. 그럼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왜 연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내 아버지는 창원에서 살고 있어.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용접 일을 하면서 말이야. 창원이라니 부산에서 불과 1시간 거리였어요.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 20년 동안 살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창원이면 여기서 그리 멀지 않잖아요. 왜 한 번도 보러 오지 않으셨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간 품어온 그리움과 원망이 동시에 밀려오고 있었거든요. 광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도연이 집을 떠난 후의 이야기를요. IMF 때 일자리를 잃고 빚에 쫓겨서 집을 나섰지만 한순간도 가족을 잊은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내 아버지는 창원에 가서도 가장 싼 고시원에서 살면서 번 돈을 거의 다 너희한테 보냈어. 본인은 하루에 라면 한 개로 버틸 때도 많았지. 그럼 왜 직접 오지 않으셨어요? 편지라도 보내시지. 내 아버지가 말하길 빚쟁이로 떠났는데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했어. 최소한 빚이라도 다 갚고 당당하게 돌아가고 싶다고. 광수의 말에 지우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동안 아버지를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계속 자신을 보살펴주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그래도 연락은 할 수 있었잖아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알지.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내 아버지 입장에서는 광수가 말을 잇지 못하고 망설이는 모습을 보고 지우는 더욱 답답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저씨, 제발 다 말해주세요. 저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20년 동안 기다렸다고요. 지훈의 간절한 목소리에 광수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커피가 식을 정도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는 을숙도에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지훈아, 내 아버지 지금 많이 아프다. 아프다고요? 어디가요? 폐암이야. 그것도 말기다. 그 순간 지훈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마치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20년 만에 들은 아버지 소식이 이토록 충격적일 줄이야 상상도 못했거든요. 말기라니. 언제부터요? 6개월 전에 진단받았어. 의사가 말하길 길어야 1년이라고 하더라.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원망하고 싶어도 원망할 수 없고 그리워해도 만날 수 없었던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으셨어요? 내 아버지가 막았어. 아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면서 그냥 조용히 혼자 가겠다고 하더라. 광수의 말에 지우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어요. 20년 동안 아버지를 원망했는데 정작 아버지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저씨,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저 만나러 가야 해요. 창원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계셔. 하지만 지훈아, 내 아버지가 너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는 모르겠다. 워낙 자존심이 세서. 그래도 가야 해요. 20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못 만날 수는 없어요. 지훈은 휴대폰을 꺼내 창원행 버스표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광수가 그런 지훈을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훈아, 한 가지 더 알아둬야 할 게 있어. 뭐요? 내 아버지 용접하면서 몸을 많이 상한 거야. 폐에 쇠가루가 쌓여서 폐암이 온 거라고 의사가 그러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희를 위해 일하다가 병든 거지. 광수의 마지막 말에 지훈의 가슴이 더욱 미어졌어요. 아버지가 자신과 어머니를 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목숨을 걸고 지켜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아저씨, 우리 엄마는 이 사실을 알고 계세요? 아니, 모를 거야. 내 아버지가 절대 알리지 말라고 했거든. 지우는 복잡한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어요. 어머니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리고 아버지를 어떤 마음으로 만나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우는 생각했어요. 20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고 살았는지, 그리고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요. 부산 시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지훈의 마음은 캄캄했습니다. 여보세요.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어요. 광수가 준 전화번호로 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한 거죠. 20년 만에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쉰 목소리, 숨이 차는 소리까지 들려왔어요. 폐암 때문에 숨쉬기조차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한참 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아빠, 저 지훈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도연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20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에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지훈아, 정말 우리 지훈이가 맞니? 네, 아빠. 저예요. 김지훈이요. 부자는 그렇게 몇 분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의 숨소리와 훌쩍이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20년이라는 세월이 전화선을 타고 흐르는 것 같았어요. 지훈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 병원 어디에 계세요? 지금 당장 가겠어요. 안 돼. 오면 안 돼. 아빠는 이미 끝난 사람이야. 도연은 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과 만나면 안 된다는 생각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20년간 그리워했지만 이런 모습으로 만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빠, 저는 20년 동안 기다렸어요. 이제 와서 못 만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훈의 간절한 목소리에 도연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어요. 창원 삼성서울병원 8층 802호다. 전화를 끄는 지훈은 곧바로 창원행 버스를 탔어요. 1시간 30분이라는 짧은 거리였지만 그 시간이 너무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지훈은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어떤 모습일까? 많이 아프실까? 뭐라고 첫마디를 해야 하지? 터미널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어요. 운전기사 아저씨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병원 가시는군요. 누가 아프세요? 아, 아버지가 입원하셔서요. 그렇군요. 부모님 아프시면 정말 마음 아프죠. 운전기사의 말에 지훈의 가슴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20년 동안 아버지다운 아버지를 못해주신 분이지만 여전히 자신의 아버지였거든요.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와 함께 무거운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지훈의 심장은 쿵쿵 뛰었습니다. 802호, 802호. 복도를 걸으며 병실 번호를 확인하는 지훈의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어요. 드디어 아버지를 만난다는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거든요.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던 지훈은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어요. 아빠. 병실 안에는 야윈 모습의 중년 남성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얼굴이 절반은 가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지훈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거든요. 기억 속 아버지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어요. 한때 건장했던 체격은 온데간데없고 병마에 시달린 야윈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볼은 깊숙이 들어갔고 머리카락은 항암 치료로 많이 빠진 상태였어요. 지훈아, 정말 우리 지훈이구나. 도연이 산소 마스크를 벗고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20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에 감격했지만 동시에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지훈은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의자에 앉았어요. 가까이서 본 아버지의 모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손등에는 수액 바늘이 꽂혀 있었고 얼굴은 누렇게 뜨 있었어요. 아빠, 많이 아프세요? 괜찮다, 아들아. 아빠는 괜찮아. 하지만 도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몇 마디만 해도 숨이 차는 게 보였습니다. 지훈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20년간 쌓인 원망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아픈 아버지를 보니 차마 화를 낼 수도 없었어요. 아빠, 정말 왜 그러셨어요? 연락 한 번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우셨나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참았던 서러움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운동회 때마다 혼자였어요. 다른 친구들은 아빠랑 같이 달리기도 하고 그네도 밀어주고 저는 왜 아빠가 없는지 몰라서 친구들한테 거짓말만 했어요.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억들이 한꺼번에 떠올랐거든요. 졸업식 때도 입학식 때도 저 혼자였어요. 아빠는 외국에 있다고 중요한 일 한다고 거짓말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아세요? 지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도연의 가슴을 찔렀어요. 아들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했을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친구들이 아버지 직업 물어볼 때마다 대답할 말이 없어서 사업한다고 건설업한다고 거짓말했어요. 면접 볼 때마다 아버지 성함 쓸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지훈은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20년간 혼자 품고 있던 모든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었거든요. 돈보다 옆에서 같이 버텨줄 아버지가 필요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밤마다 울면서 지훈아, 그만해. 도연이 아들의 말을 막으려 했지만 지훈은 멈출 수 없었어요. 아빠는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책임지기 싫어서 도망간 줄 알았다고요. 그 말에 도연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아들의 원망이 당연했거든요. 실제로 그때는 도망쳤다고 해도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맞다, 지훈아. 아빠는 책임진 게 아니라 도망쳤다.
도연의 담담한 고백에 지우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어요. 변명조차 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이 오히려 더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지훈아,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은 없었다. 매일매일 너를 생각했어. 그럼 왜 오지 않으셨어요? 왜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빈손으로 어떻게 돌아가겠니? 도연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격이 없다고요? 아빠라는 자격으로 충분했잖아요. 저희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빠가 필요했어요. 부자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상처들이 터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정한 아버지와 아들이 되어 있었어요. 지훈이 아버지를 만나고 부산 집으로 돌아온 것은 밤 11시가 넘어서였어요.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고 어머니 서영이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어디 갔다 왔니? 연락도 없이. 서영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평소보다 늦게 들어온 아들이 왠지 모르게 달라 보였거든요. 엄마, 앉아요. 할 말이 있어요. 지훈의 진지한 표정을 본 서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일인지 짐작은 가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만나고 왔어요. 그 말에 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20년 만에 듣는 남편 이야기였거든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뭐라고? 아버지를? 네, 창원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폐암 말기래요. 서영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편에 대한 원망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해졌거든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대? 용접이라면서 혼자 살았대요. 그런데 엄마, 지훈이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제가 받은 장학금이 사실은 아버지가 보낸 거였어요. 뭐? 서영은 더욱 놀랐어요. 지훈이 성적이 우수해서 받는 장학금인 줄 알았는데 남편이 보낸 것이었다니요. 20년 동안 계속 저희를 도와주고 계셨던 거예요. 멀리서지만. 지훈의 말을 듣고 서영은 한참을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지훈아, 엄마가 너에게 보여줄 게 있다. 서영은 방 안 깊숙한 곳, 옷장 맨 위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노란 봉투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엄마? 내 아버지가 20년 동안 보낸 편지들이다. 지우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편지를 보냈다면 왜 그걸 숨겼냐는 거죠. 손으로 편지들을 만져보니 수십 통은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엄마, 이렇게 많은 편지가 왔는데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서영은 복잡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엄마도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서 편지를 읽지도 않고 버리려고 했어.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일단 보관해 둔 거야. 그럼 읽어는 보셨어요? 몇 통 읽다가 너무 화가 나서 그만뒀어. 편지만 보낸다고 해서 아버지 역할을 다하는 건 아니잖아.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하나씩 살펴봤어요.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가장 오래된 것은 20년 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떠난 직후부터 계속 편지를 보낸 거예요. 첫 번째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삐뚤빼뚤한 아버지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영아, 지훈아,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아빠는 겁쟁이야. 책임져야 할 때 도망쳐버린 비겁한 남자야. 하지만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짜야. 매일 밤 너희 생각에 잠들지 못한다. 편지를 읽는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의 솔직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또 다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지훈아, 오늘 너의 초등학교 입학식이구나. 멀리서 지켜보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었어. 교복 입은 모습이 얼마나 예쁠까. 아빠가 함께 있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지훈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일정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요. 입학식, 졸업식, 생일까지 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제 생일도 다 기억하고 계셨네요. 그래. 매년 생일 편지가 왔어. 용돈도 함께 보내면서 서영도 이제서야 말했어요. 사실 남편이 보낸 돈으로 지훈의 생일상을 차렸던 적이 많았다는 것을요. 지훈은 계속해서 편지를 읽어나갔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모든 시기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지훈아, 중학교에 입학했구나. 이제 사춘기라서 아빠가 보고 싶지도 않을 거야. 하지만 아빠는 여전히 내가 자랑스럽다. 공부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네. 수능 준비 힘들지? 아빠가 옆에서 응원해주고 싶은데 멀리서나마 너를 응원한다. 꼭 좋은 대학 가길 바래. 대학교 입학을 축하한다, 아들아.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아빠는 정말 행복해. 비록 함께 있지는 못했지만 내 성장을 지켜볼 수 있어서 감사했어. 편지 한 통 한 통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지우는 울면서 계속 읽었습니다. 가장 최근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지훈아, 아빠가 이제 많이 아프다. 아마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 하지만 후회는 없어. 비록 멀리서지만 내가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는 걸 볼 수 있었으니까.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다만 너희 앞에 설 용기가 없었을 뿐이야. 사랑한다, 아들아. 편지를 다 읽고 난 지우는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왜 이걸 진작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서영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지훈아, 엄마도 원망스러웠어. 편지만 보낸다고 해서 아버지 역할을 다하는 건 아니잖아. 내가 아플 때, 힘들 때 옆에 있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서영의 말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무리 편지를 보내도 실제로 함께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도 엄마, 저는 알 권리가 있었어요. 미안해, 지훈아.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모자는 그렇게 밤늦게까지 편지를 읽으며 이야기했어요. 20년간 숨겨졌던 진실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었거든요. 엄마, 우리 아버지 만나러 같이 가요. 지훈의 제안에 서영은 망설였어요. 20년 만에 남편을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지훈아, 엄마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엄마, 아버지가 많이 아프세요. 시간이 없을지도 몰라요. 지훈의 간절한 말에 서영은 고민에 빠졌어요. 원망과 그리움,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잠들지 못하고 편지들을 다시 읽어봤어요.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사랑 고백을 읽으며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하는 걸까? 20년의 원망을 안고 헤어져야 하는 걸까? 일주일 후 토요일 오전 서영도 함께 창원행 기차에 몸을 맡겼어요. 20년 만에 남편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서영의 마음은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지고 있었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걸까? 20년 만에 만나서 뭐라고 말해야 하지? 옆자리에 앉은 지훈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저도 함께 있을게요. 고마워, 지훈아. 엄마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건 내가 있어서야. 창원역에 도착해서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도 서영은 계속 망설였어요. 몇 번이나 돌아가자고 말하려 했지만
지훈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참았습니다. 병원 8층 802호 앞에 도착했을 때 서영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지훈이 어머니를 부축하며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빠, 엄마 모시고 왔어요. 침대에 누워있던 도연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서영을 본 순간 두 사람의 시간이 멈춰버렸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지워지는 것 같았어요. 서영아. 도연의 떨리는 목소리에 서영도 눈물이 쏟아졌어요. 남편의 야윈 모습을 보니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먼저 밀려왔거든요. 당신, 많이 아프세요? 괜찮아. 너를 다시 볼 수 있어서. 괜찮아. 도연은 산소 마스크를 벗고 일어나려 했지만 기력이 없어서 몸을 가눌 수 없었어요. 지훈이 아버지를 부축해서 침대에 앉게 도와주었습니다. 서영은 의자를 끌어당겨 남편 곁에 앉았어요. 가까이서 본 도연의 모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때 건장했던 남편이 이렇게 말라빠진 모습이 되다니요. 서영아, 정말 고생 많았다. 나 같은 남편을 두고. 그만해요, 도연 씨. 지난 일은 지난 일이에요. 서영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묻어 있었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어요. 세월이 흘러서일까요? 아니면 남편의 병을 보고 마음이 누그러진 걸까요? 지훈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다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지훈이가 워낙 착해서 알아서 잘 자란 거예요. 세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각자 다른 삶을 살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가족이라는 끈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서영아, 편지 읽었니? 네, 읽었어요. 미안해. 편지로만 마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서. 도연의 말에 서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서러웠어요. 서영의 솔직한 마음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편지만 보낸다고 해서 아버지, 남편 역할을 다한 건 아니지. 내 곁에 있어야 했는데.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잖아요. 하지만 서영의 목소리에는 용서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20년간의 원망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거든요. 지훈이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아빠,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봐, 아들아. 우리 가족 사진 한번 찍어요. 20년 만에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지훈의 말에 도연과 서영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이 얼마나 가족 사진을 찍고 싶어 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간호사의 도움으로 도연은 휠체어에 앉았어요. 그리고 병원 옥상 정원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20년 만에 찍는 가족 사진이었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자, 하나, 둘, 셋. 카메라 셔터 소리와 함께 20년의 아픔이 담긴 소중한 순간이 기록됐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 세 사람은 병실로 돌아왔어요. 도연이 아들과 아내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아빠. 너만은 사랑하는 사람을 절대 놓치지 마라. 아빠처럼 후회하지 말고. 도연의 간절한 당부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영아. 네, 도연 씨. 고마웠어. 혼자서 지훈이 키우느라 정말 고생했지. 내가 옆에 있어야 했는데. 그만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말아요. 하지만 서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더 이상 남편을 원망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한 식탁에서 식사를 했어요.
병원 매점에서 산 간단한 도시락이었지만 20년 만에 가족 식사였습니다. 아빠, 드세요. 지훈이 아버지 입에 밥을 떠다 넣어줄 때마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마워. 식사 후에는 서영이 도연의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20년 전 신혼 시절처럼 자연스럽게요. 아파요? 아니야. 내가 만져주니까 아프지 않아.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20년간의 아픔과 그리움이 녹아 있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이해와 받아들임이 있었어요. 밤이 되어 서영과 지훈이 돌아갈 시간이 됐어요. 엄마, 아빠 혼자 두고 가도 돼요? 지훈아, 아빠는 괜찮아. 너희가 와줘서 정말 행복했어. 도연은 아내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서영아, 지훈아, 사랑해. 늦었지만 정말 사랑해. 저희도 사랑해요, 아빠. 지훈이 대답하자 서영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연 씨도 몸조리 잘하세요. 그날 이후 서영과 지훈은 매주 병원을 찾았어요. 도연의 병세는 점점 악화됐지만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들은 소중했습니다. 한 달 후 도연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안히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지훈과 서영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보다는 감사의 표정이 스며 있었어요.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도연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식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연을 추도했어요. 창원 조선소 동료들, 그리고 그가 17년간 묵묵히 도움을 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훈은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비록 집을 떠났지만 결코 가족을 버린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요. 49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서영과 지훈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했어요. 낡은 지갑 속에는 지훈의 어린 시절 사진과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아버지가 품고 살았던 소중한 추억들이었어요.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훈아, 아버지가 마지막에 해준 말 기억나니?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지 말라고 했잖아. 네, 기억해요. 모자는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어요. 비록 늦었지만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